2025년 한국의 특정 지도자가 철창 안에 갇히고 새로운 구원자가 떠오르는데 그들은 바로 몽골의 끝없는 초원에 자리 잡은 어느 산사에서 불과 11살짜리 어린 스님이 전한 예언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탄첸두. 몽골어로 황금빛 연꽃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법명을 지닌 소녀는 몽골 전통 불교의 엄격한 수련을 통해 신비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몽골 및 세계의 여러 가지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했던 그는 최근 자신의 꿈에서 본 광경을 주위 스님들에게 전했는데 그 꿈이 매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꿈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었고 꿈에서 깨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연달아 비슷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불교 신자 그리고 미래학이나 예언,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한 어린 동자승이 한국의 미래를 예언한다라는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알탄첸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변동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2025년 이후 한국 국군 예언의 핵심 줄거리는 크게 5갈래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대격변, 탄핵 여부가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거물급 지도자 한 사람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 파급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다. 새로운 구원자의 등장. 이 혼돈 속에서 칼도 붓도 들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특별한 인물이 동방 끝에서 나타난다. 내분의 불꽃과 남북 화합, 남북관계, 이념, 세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만 결국 전쟁 직전의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통합의 길에 들어선다. 동아시아 격변. 일본과 중국이 큰 재난 및 내부 혼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대로 부상한다. 2034년 조화의 중심. 멀리 2034년이 되면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로 도약한다. 이 5가지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다만 알탄첸두의 예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또 그가 직접 본 장면이라고 강변한다는 점에서 한 번쯤 귀담아들을 만한 호기심은 자극합니다. 다음은 예언의 각 장면을 알탄첸두가 사원의 일지에 남긴 문구와 증언을 토대로 길게 풀어낸 내용입니다. 제1예언. 감옥으로 향하는 권력자. 알탄첸두가 제1예언을 꺼내놓을 때 그는 누구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인물이 감옥에 들어가는 광경을 보았다고만 말했습니다. 스님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예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해집니다. 거대한 관문이 두드려지고 사람들은 이미 그 문이 열릴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2025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끝내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 없게 되리라. 재판정의 판결이 내려지고 하늘에 이름이 울려 퍼지니 그 사람은 강철 문 뒤로 사라져버렸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망연히 눈물을 흘렸고 반대하던 이들은 환호했으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온 나라가 갈라져 싸웠다. 통상적으로 감옥에 가는 권력자라 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혹은 국가 지도자를 넘어 야당의 리더나 강력한 정치 권력자가 사법 처리되는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알탄첸두는 이 부분에서 확실히 탄핵이란 말을 썼다고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 문구 중에 큰 의외가 들끓는다. 재판정에 사람이 모여든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현직 대통령의 탄핵만을 뜻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의 예언 해석자들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실각해 감옥에 간다는 해석과 야당 대표급 거물 정치인이 중대한 비리나 범죄로 실형을 받는다는 해석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알탄첸두가 한반도의 최고 권력자 급에 해당되는 인물이 철창 신세를 지는 결정적 장면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말한 거대한 관문이 열리고 그 문 뒤로 사람이 사라진다는 이미지는 기득권의 몰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언 속에서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켜 온 국민이 극도로 양분되고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알탄첸두는 이 사태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니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듯 분열을 겪는다. 높아 보이던 탑이 한번 부서져야 그 자리에 새로운 탑을 세울 수 있으리라. 하늘이 이미 그날을 찍어 두었기에 누구도 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즉, 2025년 전후의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몰락을 계기로 대대적인 변혁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사건의 진상을 두고 연일 논쟁을 벌이고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보는 대립 구도가 한층 격화됩니다. 다만 알탄 첸도의 말 속에는 이 혼돈이 결국 미래로 가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는 함의도 담겨 있습니다. 무너지고 갈라지고 깨지는 일이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맥락입니다. 알탄 첸도가 강조하는 것은 누가 감옥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의 구도가 뒤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그간 쌓여왔던 분노와 실망이 한꺼번에 분출되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이 만연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다음 예언이 이어집니다. 제2예언, 동방 끝에서 나타나는 구원자. 제2예언은 무너진 권위를 대신해 새로운 중심이 될 만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알탄 첸도는 동방에서 나타나는 구원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특징을 아래처럼 묘사했습니다. 낡은 지도가 불에 탔으나 그 지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이상하게도 그는 칼도 붓도 쥐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그를 따라 모이더라. 힘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요 논리에 매달리는 자도 아니었으나 그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울림이 있었다. 동방 끝에서 이 인물이 빛을 들이우니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불어나더라. 여기서 동방이라는 지리적 표현은 다른 예언서들처럼 한국이라는 위치 그 자체를 가리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탄 첸도는 동방 끝을 더 상징적인 의미로도 사용한 듯합니다. 즉, 기존 질서의 한계에 도달한 더는 물러날 곳 없는 막다른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게 권위적인 말이나 수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을 과시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진심과 영적 울림을 담은 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알탄 첸도는 이 구원자가 정치가인지 종교가인지 혹은 시민운동가 같은 존재인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길 잃은 자들의 등불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해 무너진 나라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오랜 칼자루와 붓끝에서 흘러나온 악취를 거부한다는 말은 과거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폭력이나 이념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구원자는 갈라진 땅을 하나로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탄핵 또는 지도자급 인물의 감옥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이 그를 통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사회가 가장 격렬한 혼돈과 분열을 겪을 때 그 혼돈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정신적 지도자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제2예언은 권력자의 몰락 이후 권위 공백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이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갈망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이 실제로 한 사람의 등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이미 예정된 하늘의 사람이 내려오는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인물이 혼돈의 국면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드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3예언, 남과 북이 마주한 거대한 갈림길. 알탄 첸도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 중 하나는 남북관계와 대한민국 내부 분열이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이 서로를 향해 불꽃을 뿜어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붉음은 북쪽 체제를, 푸름은 남쪽 체제를 상징해왔다는 해석이 많지만 반대로 국내 정치 이념이나 상징 색깔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예언 속 문장 일부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붉음과 푸름이 저마다 정의를 외치며 급기야 곧 피가 흐르기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듯 서로를 향한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도다. 한순간만 더 지나면 불길이 온 땅을 태울 듯 했으나 찬바람이 불어와 그 불을 꺼뜨렸다. 그리고 그제야 붉음과 푸름은 서로가 같은 강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이 짧은 문단에는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결정적 갈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극단적 군사 충돌 혹은 심각한 대치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죠. 둘째, 좌와 우 혹은 세대 갈등 등으로 표현되는 남한 내부의 분열도 동시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찬바람이 불어와 모든 불꽃이 꺼진 뒤 한반도가 오히려 화합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결론이 등장합니다. 불꽃이 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의욕이 사그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멸 직전에 이르렀던 갈등이 기묘한 방식으로 해소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충돌이 벌어지기 직전에 어떤 결정적 계기가 나타나 갈등을 단숨에 진정시키는 사건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탄 첸도는 이 장면을 두고 결국 하나가 되는 길은 뜨겁게 태울 만큼 태운 뒤에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용광로 속에 온갖 쇳덩이가 들어가 섞여 새로운 강철로 재탄생하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서로가 해소되지 않은 앙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반쪽짜리 통합이나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예언에서 등장한 구원자가 이 극적인 내분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제3예언은 한반도가 내부 분열과 남북 대치의 불길이 극도로 타오르는 시기를 맞이하나 결과적으로 큰 전쟁 없이도 그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드라마틱한 전개를 그립니다. 오랜 분단의 상처가 이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부적 통합과 남북 화합이라는 결말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제4예언 동아시아의 격변 속 한국. 제4예언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알탄 첸도는 이를 두고 하늘이 내리는 심판이라는 다소 극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재든 자연재해든 주변 국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재앙적 사건을 암시합니다. 다음은 예언 기록의 일부입니다. 불과 물이 번갈아 일어나 바다를 덮치고 높은 탑을 무너뜨리더라. 동쪽 섬나라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서쪽 거대한 대륙은 안개 속에서 사나운 맹수가 서로를 물어뜯었다. 그 와중에 한반도는 기묘하게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으니 이는 강풍 속의 대나무처럼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모습이더라. 동쪽 섬나라는 통상적으로 일본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고 서쪽 거대한 대륙은 중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탄 첸도는 일본에서 불과 물로 상징되는 재난이 일어나 큰 피해를 낳고 중국에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극심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전역이 극도로 어수선해지고 심지어 주변국들이 고통받는 사이에 한국이 상대적인 안정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은 경제, 외교, 문화적 측면에서 주변국을 돕거나 국제사회에서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과 북의 화합이 시작된 한반도가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것이 이 예언의 큰 흐름입니다. 알탄 첸도는 이러한 거대한 격변을 하늘이 동아시아 전체를 흔드는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랜 세월 이 땅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다. 전쟁과 지배, 착취와 반목이 누적되었고 그 업보가 정점에 다다르면 하늘은 기어이 심판을 내린다. 가장 높은 탑이 무너지고 땅속이 흔들리는 동안 미약하게 보였던 자가 오히려 중심을 잡고 일어선다. 과거 한국은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권과 생존을 지키려 애써 왔습니다. 알탄 첸도의 예언에 따르면 이번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고 외부의 혼란을 역으로 기회로 삼는다는 거대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경제가 무너진 일본과 중국의 문화, 기술,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며 동아시아가 다시금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외부 동요 속에서 돋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시선이 이 작은 반도에 집중될 것입니다. 예언은 바로 그 다음 단계, 즉 2034년이라는 시간대를 언급하며 한국이 도달하는 새로운 위상을 이야기합니다. 제5예언 2034년 한국이 세계 정신적 중심으로.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2034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정신적, 문화적 중심으로 떠오릅니다. 알탄 첸도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구절로 이를 표현했습니다. 12갈래 바람이 한 줄기로 모여 동방 끝에 있는 작은 땅에서 뭉쳤다. 그 바람은 순식간에 사방을 밝히며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서로의 다른 점을 탓하며 갈등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빛을 배우려고 줄을 잇더라. 2034년에 이르러 동방의 빛이 온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다. 여기서 12갈래 바람은 세계 곳곳에서 온 다양한 문화, 사상, 종교, 기술 등 여러 흐름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알탄 첸도가 본 미래 장면은 한국이 동서양의 다채로운 문화를 집약해 하나의 조화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 한국이 K-팝, K-드라마 등을 통해 한류를 전 세계에 알렸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신적, 영적, 문화적 통합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이제 한반도는 더 이상 작은 반도가 아니며 오히려 전 세계가 배우고자 모이는 큰 학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화, 공존, 인류의 같은 가치가 한반도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전 지구적 과제로 번져나간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분단을 극복한 경험, 주변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역사, 그리고 자연재해나 전쟁 위기를 이겨낸 기억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인류 문명의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알탄 첸도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나라가 과거에 겪은 아픔이 곧 보석이 된다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치유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좌절을 많이 겪은 민족일수록 더 큰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2034년 이후에는 한국이 인류 전체를 밝히는 등불과 비슷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위 5가지 예언이 실제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현될지 혹은 여러 갈래 중 일부만 맞아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 내용 속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미 징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혼돈과 분열,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알탄 첸두가 본 장면은 결국 갈등을 직면하고 극복한 뒤에야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급 인물의 몰락이 누구를 뜻하는지, 혹은 동방 끝에서 나타나는 구원자가 실제로 어떤 면모를 갖췄는지는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막연한 호기심을 품고 2025년 이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몽골의 작은 사원에서 전해진 한동자 스님의 목소리는 과연 미래의 진실을 내다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미래를 암시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할까요? 논쟁의 결말은 오직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중요한 것은 혼돈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다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갈지에 달려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부디 이 예언이 탄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2034년 이후 한국의 비전에 대해 여러분이 각자의 관점을 점검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알탄 첸두가 던진 화두는 분명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들과 맞닿아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몽골의 어린 스님이 남긴 2025년 한국 국운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